플로리다로 가겠습니다. 너무 기분 나쁜 소식만 전해드린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기분 좋은 소식 골라봤습니다.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오늘 학교 안전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학교 안전 법안이 만들어지는 건 뭐 당연히 이해가 되시죠. 최근에 초등학교 유발디에서 학생 19명의 교사 2명이 사망하는 뭐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학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각 주별로 학교 안전을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주 단위로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주에서는 이제 주의회 회기가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 회기 소집을 하지 않고 그냥 지금 뭐 교육부라든가 아니면은 법 집행관들 통해서 강화할 수 있는 조치들을 논의하고 실행으로 옮기는 그런 주들도 상당수 있고요.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의회 의원들 모아가지고 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버렸죠. 그래서 지금 학교 안전법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산티스 주지사가 서명한 이 학교 안전 법안은 텍사스 사건 때문에 만들어진 법안은 아니고요. 이미 그 전에 2018년도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발렌타인데이에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라는 이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던 2018년도 사건 때문에 만들어진 법인데 이제서야 지금 입법이 되게 된 상황입니다. 그만큼 총기 규제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총기 사건을 다루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민주당과 공화당 측 간에 아주 열띤 공방전들이 계속해서 벌어져 왔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빨리 통과시킬 수 있었던 법안일 것 같은데 초당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이나 걸쳐서 이 법이 통과됐다는 게 그런 단면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모든 어린이들은 안전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플로리다에서 오늘 이제 서명이 돼가지고 입법이 된 HB 1421 법안은 법 집행관에게 적극적인 사격 훈련을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UVLD에서 우리가 봤죠. 경찰관들이 바로 안 들어가고 1시간 동안 밖에서 뜸들이고 있는 동안에 그 안에 있던 아이들이 여러 명도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교실 안에서 아이들과 같이 있었던 교사 한 명이 나중에 이제 결국 살아서 귀환한 교사 한 명이 이 유벨디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가지고 아주 쌍욕을 해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뉴스에 보도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경찰관들의 대응이라는 부분 상당히 지금 중요하게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대응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플로리다 주에서는 경찰들 사격 훈련 시키겠다. 법안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뉴욕주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어떻습니까? 방탄조끼는 아무한테나 안 팔겠다. 이렇게 통과를 시키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른 겁니다. 생각이 다른 겁니다. 방탄조끼를 아무한테나 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하여간 참 갑갑합니다. 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리고 학교 이사회는 대피 후에 가족 재결합 계획을 제정하도록 또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일시적으로 학교를 셧다운했다가 수용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보호자들을 만나게 해주는 그 과정, 이것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취해지는 조치이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부모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토콜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죠. 학교는 의무적인 청소년 정신건강 인식 훈련을 받는 직원의 80%의 인증률을 갖도록 한다. 이것도 지금 아주 명문화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정신건강이 지금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확인하고 80% 인증률을 유지하도록 해라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게 7월 1일부터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주에서도 이런 유사한 입법 조치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번 법안은 주 교육위원에게 학교 안전 및 보안 준수를 강제할 권한을 부여하고 학교 관계자들이 차터스쿨에 있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또 이러한 경찰관들이 학교에서의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 훈련 과정을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대테러 훈련 같은 것들을 이제 경찰들에게 시키게 될 텐데 하여간 저희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일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정기의회에서 통과됐던 이 법안은 최근 유발디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및 최근 대량 총기 난사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 나온 이후에 총격 폭력이나 무기 및
신원 조회 등에 대한 규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금 말이 좀 꼬였는데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려도 경찰을 더 훈련시키겠다. 그 다음에 교육위원들이 학교 교육위원들이 어떤 이런 특수 상황에 대해서 통제권을 가지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절차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어떤 계획서를 만들게 그렇게 하고 또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배치시키고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서 80% 이상 인정할 수 있도록 수준을 좀 높이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지만 하지만 이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게 있는데 뭐냐? 신원조회 강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요. 예. 어떠한 규제도 총기에 대한 규제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규제도 이번 법안에는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다. 근데 뉴욕에서 통과시킨 법은 어떻습니까? 다 규제 일색이죠. 총기는 21세 이상,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반자동 소총 이상은 21세 이상만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제들을 더 강화시키죠. 그다음 백그라운드 체크업, 신원 조회하는 거 좀 더 강화해서 사람들이 아무나 총기 사지 못하게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규제를 강화하는 법들을 만들어낸 것은 뉴욕 쪽이에요. 플로리다 쪽은 규제 전혀 건드리지 않고 규제를 더 강화하지 않고 실질적인 부분들, 아이들의 정신건강 문제, 경찰의 대응력 문제, 그다음에 학교를 통제하고 있는 이 학교 교육위원들의 어떤 그 권한과 그다음에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다. 이게 어떤 게 더 현실적이고 어떤 게 더 실질적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초당적으로 추진이 된 이 법안은 하지만 안타깝게 막판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상하게 또 반기를 드는 바람에 좌초될 뻔했다가 공화당 의원들이 그냥 의기투합해서 밀어붙인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주지사는 그들이 자신들이 빠져나갈 수 있을 거로 생각하는 지역을 찾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범인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범인들은 총 가진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가지고 범행 지르려고 하는 그런 미친놈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뉴욕의 버팔로에서 벌어졌던 이 총격범이 SNS에다가 올렸던 글이 있는데 어떤 글이 있냐면 나는 사람들이 총을 은닉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는 곳으로 가고 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총 같은 거 안 가지고 다니는 곳에 가겠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슈퍼마켓 아닙니까? 동네 슈퍼마켓. 동네 슈퍼마켓 가가지고 그냥 드르륵 한 거 아닙니까? 론 드산티스 주지사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이 범인은 기본적으로 앉아있는 오리들을 원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앉아있는 오리가 되겠습니까? 총격범 앞에서 아니면 내 스스로를 보호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 얘기죠. 드산티스 주지사는 예전에 파클랜드 고등학교 총기 사건 벌어졌을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퇴임하기 전에 이 일은 꼭 하고 싶다. 뭐냐면 만약 내 책상에다가 법안을 가져올 수 있다면 나는 그거 반드시 서명하겠다. 파클랜드 총격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무슨 법안을 가져오느냐? 총을 소지하고 다닐 수 있는 헌법적인 권리를 인정해주는 법안 가져와라 이겁니다. Constitutional carry. 헌법에다가 아예 주 헌법에다가 총은 누구나 어떤 장소든 가지고 다닐 수 있다라고 헌법적인 권리로 그냥 인정해주는 그런 법안 좀 가져와라. 내가 퇴임하기 전에 그건 꼭 서명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총기 범죄를 막는 방법은 총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범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총을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을 구하지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무방비 상태의 국민들을 양산해 놓는 것이 총기 사건의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한다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 수정헌법 제2조의 그 권리를 인정해 준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취해야 될 방법은 총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인간에 집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정신 상태에 좀 더 집중해 줄 필요가 있다.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에 대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 쪽에서 아이러니하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의 정신건강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 이슈입니다. 뭐냐면 증오범죄. 아시안 증오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충격받지 않게끔 아시안 아메리칸들을 좀 다독여줘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게 그렇게 돼야 될 문제가 아니다. 진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정신건강 문제,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이제 상처받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도dom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하는 이 정신건강 문제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범행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중간에서 돌봐주는 시스템, 사회적인 감시망 이런 것들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이죠. 정작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그러한 것들은 주로 학교, 가정 혹은 종교 집단 이런 곳에서 이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이러한 것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이야기하지 않고 증오 범죄를 부각시키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우려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론 드산티스 주지사가 주정부 예산을 발표하면서 여기에 포함시킨 것이 있는데요. 정신건강을 위한 예산 1억 4천만 달러, 학교 안전을 위한 예산 2억 1천만 달러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주정부가 이렇게 거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정신건강 주민들의 정신건강 관리 문제 그리고 학교 안전 문제에 좀 나서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저희가 좀 모범 케이스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다라는 것이죠. 플로리다에 계신 분들은 좋겠습니다. 여러모로 좋은 주지사를 두고 있었어요. 최근에 스트로폴 이게 이제 뭐 간이식 여론조사이긴 합니다만은 간이 여론조사 보면은 드산티스가 트럼프보다 인기가 더 많다 뭐 이런 여론조사들이 나오는 걸 저희가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건 뭐 간이 여론조사라서 전국적인 거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드산티스 주지사가 일을 잘하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른 주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좀 따라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